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월요일인데 양 지수 현 시점에서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죠.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코스닥은 1% 넘게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보는 것은 뭐니 해도 미국의 CPI 물가지표인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확실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는지 해석을 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CPI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 지표를 보고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좀 짚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15일 이전까지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음식료 관련주들도 올라갔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전선 관련주들, 전력기기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테마성 종목들, 테마성 이슈가 있는 쪽 위주로만 상승 시세를 보이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와 그리고 일정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미리미리 좀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 시간 딱 50분 제한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 장의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월요일인데 시장 분위기가 좀 파랗게 물들었네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오더니 좀 많이 개었어요. 근데 시장은 개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뭔가 우중충한 이 쏟아질 것 같은 이 느낌. 사실상 이 CPI를 계속 기다리는 이 장세가 이 업종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꼭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꾸준하게 챙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타점과 종목들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나는 못 보고 있다. 이거는 뭔가 좀 어딘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타점, 제가 또 오늘 기가 막힌 포인트를 잡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시장이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갈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는데 특정 테마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성 느낌의 종목들만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앞으로 시장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는 어떤 군인지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월 지지부진하고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함께하는 방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모두 다 5월 달에 익절한 종목들입니다. 이치환불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무려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는 장 속에서도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인데 지금 K화장품, K뷰티가 정말 북미 쪽까지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수출, 실적까지 나오고 있죠. 그만큼 화장품 쪽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우리 대표님께서는 화장품 눈여겨봐라 라고 하면서 화장품으로 수익을 너무나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드렸고요.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무료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습니다. 순간 포착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정말로 순간으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당일날 목표가 도달하게 만들었죠. 당일날 5%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당일날 드린 종목들도 있고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들께 수익 빠르게 챙겨드린 종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종목 선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언제 순간 포착 종목이 나올지 모릅니다. 시장 여전히 테마성 그런 느낌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5월달 이번 주가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여러분 수익을 봐봐야겠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4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원탑 종목은 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돈 일절 받지 않고 단타 종목, 순간 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꾸준히 계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장의 순간 포착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이러한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차트를 지금 계속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은 또 휴장이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개장한 이후로부터 사실상 박스권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이 연준위원들 간에도 계속 지금 치고받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FOMC의 이 금리 정책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큰 좀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 특별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업종 간 순환 매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뭐 전선이나 화장품, 기타적으로 봤을 때 뭐 조선이나 해운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에 되게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시장 반등에 조금 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을 시점이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시장에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는 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또 내가 앞으로 시장 반등에 대한 종목들을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을 두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주들이나 뭐 AI부터 시작되고 있는 수혜 업종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결국에는 또 움직였던 거는 전선 화장품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PBR 관련주들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중국에서도 얘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는 좀 매수를 해주던 모습이었어요. 이 현물이나 선물 거의 다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다 매수를 했던 거를 뱉어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랑 눈치 보기 장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줄대 챙기자. 이게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시장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자 수익 구간이 왔다. 그러면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 뭐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매수가에 뭐 그동안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이 뭐 매수가에 왔다거나 그러면 좀 빠르게 탈출을 해서 이 시드를 조금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막 특별한 방향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혼자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시장 브리핑이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테마 업종 섹터까지 제가 다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도움들 함께 오셔가지고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재미없는 분위기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코스피가 초반에 이 PBR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부재합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좀 수급도 부재하고 이벤트도 부재하기 때문에 갈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사실 지난주 화요일부터 특별한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업종별 테마별 이 순환매만 빠르게 돌았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박자를 잘
잘못 맞춘 다음에 테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기 십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박자 잘못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더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하는 방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정말로 이거는 뭐 테마별로 그리고 시장을 잘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갈만한 이슈가 있고 갈만한 종목들 위주로만 또 공략을 하시거든요.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 종목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같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거진 3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챙겨다 드렸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원탑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역시나 한 3거래일, 2거래일 만에 여러분들께 5% 넘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이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숫자도 찍히고 그만큼 실적도 탄탄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뷰티 스킨 무려 저희가 당일날 목표가 도달하면서 5%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80%에서 100%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이치환불로 여러분들께 30% 가까운 수익을 드렸죠. 그래서 함께하는 방에서는 5월 달에만 드린 수익이 무려 100%가 넘는데 이런 수익 나는 아직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 여러분들께 정말로 이런 시장 속에서 이슈가 부재한 시장 속에서 갈만한 그런 종목 선물 들고 왔거든요.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을 들고 왔는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3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하신 이후에 소통도 해보시고 이후에 또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부각받았던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 섹터 본느, 콜마홀딩스 이렇게 화장품 섹터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사실 화장품은 이제 좀 지겹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방송 중에 테마에 대한 교육으로도 화장품 굉장히 많이 다뤘었고 또 수익도 많이 냈잖아요. 사실 지금 화장품이 지겹다라고 좀 지겨워요. 한다면은 네. 수익 보기 글렀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 화장품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가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화장품 거의 3주 연속 화장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젠 좀 지겹다라고 느끼는데 여전히 더 갈만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지금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일단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죠. 네네네. 일단 저는 콜마홀딩스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 콜마홀딩스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이제 하나의 일부분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에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는 화장품 자체적인 업종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23년 총 4년 동안 화장품 매출 기업들의 매출 실적으로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코로나 때 그때 당시 여러분들 화장 안 하고 굉장히 편해하셨죠. 특히 그쵸? 여성분들의 네, 하나이겠지만. 마스크 끼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죽상이었어요. 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됐죠. 그쵸? 근데 이거는 화장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여행, 항공, 뭐 기타적인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때 이제 오랜만에 들으셨을 겁니다. 이 리오프닝도. 그쵸. 근데 한때나마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였던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매출 회복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실질적으로 봤던 거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전선, 반도체, AI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내 눈을 막 홀리게 하는 약간 그런 듯한 상승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보겠지만 화장품은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조만간 와요. 지금은 어떤 기대감이냐면 첫 번째로는 네. 매출 실적 회복 기대감이에요. 매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시점이고 두 번째 여기에 파생된 게 하나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좀 약간 그 영향력을 강하게 주는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상 이 국내 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도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이 매출 의존도를 중국에서부터 탈피를 하고 어디로 나가느냐? 북미. 맞습니다. 네. 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또 화장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 이 매출세로 회복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더 예전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시점이고 결국에 화장품도 유통업종입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저PBR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저PBR주는 제가 예전부터 이 저PBR이라는 테마가 나왔을 때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해봤을 때는 단기성 테마였어요. 네. 마치 이제 시장에서 막 신생된 테마처럼 그 시장에 온갖 수급들을 끌어모으면서 올라갔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정부에서는 약간 저PBR에 대한 얘기를 흐지부지하게 좀 내놓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PBR 관련주들도 부각이 크게 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나중에 이 결국에는 저PBR이라는 것도 정부가 계속 꾸준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이 증시를 부양이거든요. 결국에는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PBR 관련주로 계속 확산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유통업종도 결국엔 저PBR 관련해서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파생된 얘기를 해드리자면 콜마홀딩스 결국에는 이 화장품 관련주지만 지주사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유도 화장품 별도의 재료도 있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윗꼬리가 좀 달고 내려와주는 이 시점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본느 같은 종목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 본느라는 종목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저항대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있는 화장품 재료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커진 이 콜마홀딩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밑줄 하나 그어드리는 이 6,300원대 이 주가를 계속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던 시점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동안 이 바닥을 깨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단발성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다음 저항대 15,000원대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스무스하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이 저항대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 이상의 수급이 좀 동반이 됐을 때는 뭐 3만 원대나 4만 원대도 뭐 큰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느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상 좀 공략하기 편하거든요. 네.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승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표가 나와 있는 콜마홀딩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일단 사실 화장품 내에서도 워낙에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수급을 받았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콜마홀딩스도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참 공략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었지만 네. 윗꼬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을 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윗꼬리를 좀 잘 좋아- 보라고 말씀을 해라라고 드렸었는데 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윗꼬리가 달리면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러냐면 윗꼬리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윗꼬리 내가 만약에 들고 있었어. 근데 이제 윗꼬리가 딱 생기는 시점에 팔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려오는 물리는 것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반대로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쭉 올라가 장대 항목이 네.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해요? 엄청 올라가네. 더 올라가겠다. 그래서 위에서 샀는데 그 윗꼬리에 물려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윗꼬리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윗꼬리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윗꼬리가 끝나고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우리는 뭘로 두냐면 분할 매수 타점으로 두는 겁니다. 반대로 윗꼬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을 몇 번 해드렸는데 네. 자 바닥에서부터 생겨나는 윗꼬리는 매집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네. 드렸었어요. 자 아래서부터 매집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다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도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콜마홀딩스가 지금 윗꼬리가 생겨나는 시점이 네.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정확하게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1,500원대 구간까지 나타났죠. 근데 이 구간을 왜 이 윗꼬리가 생겨났을까라고 본다면은 보세요. 그 전에 올라가기 위한 저항대 부근까지의 윗꼬리가 생겨난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라인의 매물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한 번쯤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매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종목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눌림목을 받고 뭐 9,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눌림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강하게 슈팅이 나온 구간이 기존에는 9,000원이 저항대 라인이었거든요.
이 저항대 라인을 뚫고 오늘 갭상승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올라간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9,000원대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조정 9,000원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게, 자, 갭 띄워주는 구간, 그리고 두 번째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간, 그것들을 체크해보고 우리가 전략을 잡는다면 사실상 콜마홀딩스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천억대의 시가총액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뭐 무겁다고 하면 무겁고 가볍다고 하면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그 10,000원대까지의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본느 vs 콜마홀딩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콜마홀딩스를 선택했습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뭐 실적 잘 나왔다 거기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일단 저항대도 많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화장품밖에 없는 반면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PBR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거든요. 밸류업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료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전략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5월 달에 시장 참 지지부진하고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횡보만 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을 정말로 많이 냈죠. 10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5월 달에만 드렸는데 이 종목,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였고 뷰티스킨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였잖아요. 이 종목들도 모조리 다 수익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VT도 그렇고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등등 화장품 관련주로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너무나도 많이 드렸는데요. 이 화장품 관련주 콜마홀딩스로도 한번 최근에 화장품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돼서 콜마홀딩스로 한번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계신 이후에 꼭 한번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9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29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서 준비된 원탑 종목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순간 포착 종목으로 장중에 여러분들께 깜짝으로 선물처럼 종목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워낙에 잘 가고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5% 넘게 수익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도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기다리신 이후에 좋은 종목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오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50분 내내 좀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딱 50분 동안에만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신 이후에 질문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대결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남겨주셨네요. 우리 아이디어 프로도님께서 SP소프트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요. 24,100원 추격 매수하려다가 비중 70%인데 손절이 맞나요? 라고. 얼마라고요? 24,100원이요. 24,100원이요? 네. 이거는 굳이 지금 뭐 손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에 비중이 70%래요. 비중 70%예요? 네. 일단은 이분은 손절이 먼저가 아니라 회초리가 좀 먼저일 것 같습니다. 회초리가 좀 먼저일 것 같은데. 또 다시 나왔네요. 자, 맞아요.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매매를 하면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칙이라는 거는 내 심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비중이 될 수도 있고 손절이나 뭐 여러 가지 매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하나의 원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내가 어찌됐든 손절가도 잘 잡고 어느 정도 꾸준하게 횡보를 해주면서 이제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비중 때문이잖아요. 내가 그쵸. 사실상 70%면은 거의 몰빵한 거예요, 사실. 거의 뭐 70%는 몰빵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지금 24,1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사실상 뭐 큰 손실 구간은 아니거든요. 해봐야 지금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7% 내에서 한 6% 정도의 손실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냉정하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믿음도 떨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제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든 신고가를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시점들이 타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상장 종목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거의 신생아 수준이죠. 근데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서야 자리를 잡고 움직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 간 순환매 장세는 뭐예요?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이렇게 막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뭐 한 종목에 한 테마가 올라갔다면 다음 날 또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테마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안 올라간다고 무조건 손절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고 어디에서 손절 치는지가 가장 먼저였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은 손절을 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19,800원대 전에 손절을 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스윙 종목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단타로 들어간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단타 기준으로 손절을 친다고 하면 오늘 저가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봤다. 그럼 19,000원 이탈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느 관점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손절가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비중도 잘못됐고 손절가도 정확하지 않고 비중만 많이 담고 그렇게 매매가 된다면은 자,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고 결국엔 나한테 남는 거는 아픔밖에 안 남는다. 자, 아시겠죠? 지금 이 SP소프트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버텨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관점에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스윙이면 단기 스윙, 단타면 단타대로 좀 전략이 다를 것 같다. 그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버티는 게 답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이런 궁금증들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50분 동안에만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2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런 걱정거리들도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역시나 시장에서 죽을 줄 모르는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대한전선 vs 가온전선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 가는 게 정말 화장품, 전선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온이 그 화장품이나 전선주나 사실상 지금 시장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테마를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두 개의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두 개의 VS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선주도 여러분들 몇 달 전인가요? 이제 몇 달 전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 막 구리 가격 한창 처음에 올라간다. 전력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막 이슈가 부각됐을 때 제가 그때 딱 그 두 개의 테마, 두 개의 종목들을 VS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대한전선을 택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지금도 대한전선을 봅니다. 오. 자, 왜냐면 여러분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랑 11,000원대부터 봤어요. 11,000원대부터 보면서 대한전선 공략해도 된다, 공략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공략 안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그때 당시 차트 뭐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옆에서 그 앵커님이 함께 하신 그때 당시에도 같이 하셨던 맞아요. 민규 앵커님이 빵 터졌어요. 근데 왜 빵 왜냐면 터졌어? 정말로 저희가 딱 저 두 종목을 하고서 그때도 대한전선이다 맞아요. 얘기하고 저 또 그때도 대한전선이다. 대한전선, 지금도 대한전선. 왜냐? 아니 차트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워낙 네.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바닥을 잡고 있었고 이번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보통 수급들이 아니니까 네. 자, 전선주 공략할 거면 대한전선 공략해라.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부터 해가 70% 80%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장기 이평선인 이 21평선 있죠. 이제 뭐 장기 주봉상 차트인데 20주 평선을 강하게 뚫어낸 차트였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부터 뭐가 나왔어요? 횡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11,000원대부터도 그랬고 12,000원대도 그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 어필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들었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이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도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 공략해도 된다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공략을 합니까? 자,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많이 내려왔으면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시점에서는 많이 내려온 시점에 대한 단기 반등, 지금은 단기적 반등에 대한 단기적 조정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필이면 지금 시점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들 골치 썩었던 그 구간입니다. 저항대가 굉장히 두터웠던 시점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분명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들어가도 되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한테 나올 대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대한전선은 사실상 2만 원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2만 원대 라인이 뚫리게 되면 사실상 3만 원이나 뭐 4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 종목은 2007년도에 지금 주가 차트상에 있는 이 히스토리만 봐도 주가가 한 주당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지금 1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거의 뭐 1%도 안 되는 시점까지 내려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공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자의 입장이라면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구간 조금씩 덜어내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저항대에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진 물량에 소액만 남겨놓고 이제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16,000원대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시점 17,000원대 이상 한번 돌파가 나오긴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떨어지면 지지 라인이 굉장히 애매하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근데 이 시점에서부터 떨어지는 18,000원대까지의 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 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시점이.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고점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략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가 안전하게 지지와 저항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라인대까지 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 그렇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강훈전선은 이거는 뭐 거의 수직 상승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수직 상승 종목들이 사실상 단기 트레이닝으로 관점으로 보긴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전에도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또 맞아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종목들은 네. 여러분들을 잡을 기회를 안 줘요. 어. 내가 이 종목 지금 기다리는 시점이 뭐예요? 횡보 나오면서 맞아요. 지지가 받쳐줄 때잖아요. 근데 내가 잡는 시점이 곧 떨어지기 직전의 시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지금 내가 담고 싶어도 지금은 확실하게 비중을 낮춰가지고 들어가야 될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내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눌림목을 잡은 게 아니라면 지금 단타 시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나 전선 관련주들이나 지금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이 테마 안에서도 그렇죠. 지금 최근에 오르는 뭐 제일전기공업이나 뭐 광명전기, 맞아요. 뭐 일진전기, 뭐 오늘은 LS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주만 포함하더라도 수십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어떤 종목들이 먼저 갔다가 또 다음 날에 다음 종목에 가고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위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지 마시고 차라리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테마까지, 두 번째 종목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일단 이전에도 11,000원대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부터 담아라라고 했던 대한전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담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거의 70~80% 정도가 됐을 텐데 현 시점에서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좀 눌림목 구간에 있는 밑에 있는 종목을 오히려 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전력 설비 관련주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승리표 보시면요. 이미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는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공략했습니다. 광명전기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도 거의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20% 가까운 수익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하는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원탑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동진세미켄, RS 오토메이션, 이치안불 등등 여러분들께 정말로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타점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지금 세 번째 주입니다. 하지만 휴장이 너무나도 많았던 탓에 지금 약 한 6~7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드린 수익률은 100%가 넘죠.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100% 넘게 5월달에만 수익을 드렸는데 나도 이런 수익 너무 부럽다. 15일 이전까지는 갈
갈피를 잡을지 모르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시장입니다. 15일 이후에도 사실 이 CPI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갈피를 좀 잘못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잘 잡을 수도, 위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오늘도 저희가 테마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선전할 수 있는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또 깜짝 선물로 순간 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거든요. 뷰티 스킨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로 시세 나올 것 같다라면서 장중에 순간 포착해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당일날 무려 5%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도 궁금하다.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종목들이 모두 다 5월 달에만 100% 넘게 수익 드렸거든요.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지금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또 1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6분이 지나면 함께할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슈와 일정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캘린더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중요한 일정들과 이슈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최근에 또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정으로 2차 전지가 좀 한번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칠레 리튬 이철 관련 민간 합동사업주 사단이 파견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에 또 리튬 관련주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전력 설비만 보이시지 기타 종목들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리튬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조선이나 우리가 뒤로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이런 테마들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꾸준하게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지금 앞으로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은 꾸준하게 몇 가지씩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소재와 리튬 관련주들이라는 거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원자재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안 그래도 구리 가격들이 계속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까지 또 한 번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 사업에 이 관세 부과 발표를 한다라고 일정이 나와 있어요. 내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 두 개의 테마가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부각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가 관세 때문에. 자, 수요일 날은 저희가 쉽니다, 여러분. 국내 증시가 쉬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개장을 하죠. 자, 근데 수요일 날 하필이면 굉장히 좋은 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하나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수요일 날 국내 증시가 휴장인 점이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실상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다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재미없게. 하지만 목요일쯤 되면 사실상 이제 증시가 또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 CPI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목요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AI 수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AI 움직였고요. 그다음 AI 반도체 움직였고요. 그다음 뭐 신재생, 이렇게 대체 에너지들, 뭐 이러한 기타 등등의 테마들이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AI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는 테마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지금 드러나 있는 테마는 바로 클라우드와 데이터 산업입니다. 이 두 개의 테마는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특히나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밋을 개최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슈 상으로 클라우드나 데이터 관련주를 크게 부각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두 개의 테마가 수혜주인 건 맞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데이터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뭐 모아 데이터나 데이터 솔루션, 오늘 장중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노란톡,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카카오가 이번에 또 지금 카카오톡이 난리가 났죠. 맞아요. 이거는 이슈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이번에 또 지금 먹통이 되는 그 사이에 데이터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됐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매집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데이터 관련주들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금요일 날에는 신규 상장, 따뜻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ICTK라는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도체 또 수급 한번 또 동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주 살펴봐야 될 두 가지의 테마 조금 더 볼게요. 왼쪽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시고요. 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주 전기차 등이나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내일인데, 현행 27.5%인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율을 102%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4배예요, 4배. 자, 무려 4배 이상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요. 자, 평균 7.5% 수준의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을 3배 인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련주들 부각이 받고 있고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볼까요? 알루미늄 하면 오늘 움직였던 PJ메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철강 하이스트리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땡땡땡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이 차트 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아껴두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재료가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번에 철강에 단기적인 재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 PBR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기대가 큰 종목이에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6,400원대에서부터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놨거든요. 네.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바닥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종목의 PBR 굉장히 낮습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 실적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철강 관련주들 중장기 테마로 조금 본다면 이 종목 꼭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자, 두 번째 테마 볼게요. 로봇 테마입니다. 로봇 테마는 여러분은 지금 시장 반등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한다. 제가 이걸 한 3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먼저 로봇 테마 움직였었죠. 그리고 그쵸?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자, 삼성전자 연구개발팀이 핵심 인력들을 대거 로봇 사업으로 재배치한 데 이어서 대외 인재 수혈에도 적극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어디서요? 삼성전자에서요. 자, 사실 국내에서의 로봇 테마의 이 가운데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로봇의 진심인 기업. 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에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조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는 당분간 수급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 전력 설비가 대세 상승이 나오고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후속 테마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테마 제가 갖고 왔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에브리봇, 이렌시스가 있죠. 이번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해준 두 개의 종목인데, 마지막 종목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 잘 챙겨봐도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한번. 자, 우리 이때 당시에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거 수익 한번 챙겨봤죠? 자, 근데 또 눌렸네요. 우리가 잡았을 때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런 건 뭐다? 땡큐 하고 잡아야지. 자, 이 종목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 움직일 두 개의 테마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딱 알려드렸으니까
정말로 나 수익 보고 싶다, 시장 반등해서 소외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좀 주요한 일정과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봐야 될 만한 테마는 딱 두 개라고 했습니다. 철강과 로봇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슈보다는 역시나 종목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철강 관련주로는 여러 개를 드렸지만 딱 한 가지 함께하는 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타점 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재료가 나쁘지 않습니다. 철강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PBR이 낮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 밸류업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로봇주도 챙겨왔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주식라방을 애청해 주시고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우리가 이미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또 타점이 나왔습니다. 공략할 만한 타점이 나온 것 같은데 철강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종목들로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5월 달에만 드린 수익이 100%가 넘거든요. 매일매일 익절하는 방, 이 방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츠한불이라는 화장품 관련주로 또 익절했죠. 여러분들께 거진 30% 가까운 수익을 그냥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나도 한번 익절해보고 싶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관심주 두 가지랑 마지막으로 원탑 종목까지 있습니다. 원탑 종목까지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목 선물 시장 대비해서 선전할 수 있는 이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5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원탑 종목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의 원탑은 뭐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장의 원탑은요. 네. 우리 아까 화요일 날 이슈 하나 살펴봤잖아요. 네, 철강. 이슈. 그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 철강 땡땡땡 이 세 글자랑 똑같은 건 아니겠죠? 그거는 사실상 말하면 아까 그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에이 재미없어. 맞아요. 딱 재미없어라고 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좀 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할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코인센터를 비즈니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해외 신시장 진출이나 뭐 해외 고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철강제의 상품 유통 그리고 보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만 본다면 철강에 대한 특수한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약간 확실한 매출처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나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등의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매출처가 확실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차트를 좀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땡땡땡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구미가 당기시나요? 아까는 되게 조용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종목은 저 PBR 이슈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부각이 됐던 종목.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또 한번 상승을 줬던 종목. 역시나 지금 바닥을 잘 잡아가면서 중간중간 윗꼬리를 만들면서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매집들을 이어나고 있어요. 매집. 자 근데 최근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 바닥을 잡고 나가서 어느 정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 꾸준하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단기적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3개의 캔들만 봐도 그렇죠. 자 지금 오늘까지 이 양봉이 띄어져서 내일도 양봉이 띄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는데 자 이 구간 우리가 잘 보면은 이때 당시에 수급세가 꾸준하게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점은 이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저점이 깨지지 않은 채 수급이 계속 돌아온다. 그건 무슨 얘기다?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3,660원에서 저는 4,500원까지도 시도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철강 종목에 살펴봤던 하이스틸 그게 지금 철강의 대표적인 대장주고 네. 이 종목은 부대장주예요. 부대장주. 거기에 따라서 가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서 봤던 철강의 차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 궁금하시죠? 저도 이 종목이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이 종목을 네. 좋아하실 겁니다. 이 종목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매수가, 종목명, 전략 다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역시나 이슈가 있는 철강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철강 관련주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테마에서도 한 종목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철강 부대장주다라고 했는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으로 한번 빠르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 저 PBR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관련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철강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는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보고 오면요. 매일매일 익절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한번 익절해보고 싶다. 5월 달에만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오늘 장의 원탑 종목도 꼭 한번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